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JW 인베스트 곽효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시장의 중심입니다. 제약 바이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연준 내부 균열로 통화정책 방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오죠. 하지만 ABL 바이오가 불을 붙인 제약 바이오주는 오늘도 시장의 중심입니다. 게다가 큐리오시스의 화려한 데뷔까지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제약 바이오주일까요? 네,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정사실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연준 내부에서도 뭔가 갈등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살짝 불확실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 지금 한창 불붙었는데 위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노이즈가 영향을 줄지언정 사실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4%대 정도 되는데 내년 이제 중앙값 정도가 3.4% 그리고 내후년 정도가 이제 3.0%, 3.1% 정도 되니까 금리 인하 기조를 저는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섹터 단의 움직임이 사실 올해 내내 긍정적으로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또 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야기시켰었던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우려감이 이제 불식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갈 곳을 잃은 수급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보여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제 수혜 기대감이 들어오는 성장주 섹터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 개별로 봤을 때도 관련 이슈들 굉장히 또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는 또 섹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올 상반기에 아무래도 그 섹터 단의 수급이 조방원이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지난 2주간의 흐름들로 봤을 때 계속해서 관련 수급들도 잘 붙어주고 있고 특히 어제 오늘 제약 지수단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수단에서의 움직임 자체만 봤을 때 4~5%씩 올랐으니까 거의 이틀 동안 8%에서 10% 정도 지수단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일 머니투데이 방송 나오면서 제약 지수가 지금 상방이 기존 이제 저항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4,000포인트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14,000포인트대를 향해서 시장 지수, 제약 지수단에서의 움직임들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볼 텐데요. ABL 바이오가 참 대단합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딱 불을 지펴줬는데 오늘도 한시 구간에 상한가 기록하다가 지금 상한가는 풀린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력 바이오 시밀러 3종이 유럽 처방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던 셀트리온 여전히 강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어제 오늘 강해요. 매력도를 따진다면 어느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나 싶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따라잡아야 할지 아니면은 아직도 이제 움직임 좀 더디긴 하지만 지금 구간의 세력 매집 구간에서 같이 좀 접근을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 지금 있는 시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고 전거래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연이어서 지금 이거를 연속 상승세 나와주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떴기 때문에 갭상승 구간을 메워주면서 다시금 상한가 부근까지 움직임 만들어 나가는 걸로 봤을 때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ABL 바이오를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셀트리온을 투자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전일 방송 나오면서 셀트리온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 도와드렸었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 많이 못 드렸지만 네. 셀트리온 쪽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일단은 기업 분석 잠깐 이제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들은 거의 이제 실적 모멘텀을 타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외인 기관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주거든요. 셀트리온이 매출액만 봤을 때도 2022년도 대비해서 올해 컨센서스가 거의 지금 4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 지금 클럽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이제 앞으로 향후 추후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있어서도 판매 잘 되고 있고 연말에는 이제 후속 바이오 시밀러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반영도 여전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뭐 ABL 바이오도 지금 ADC 항체약물 접합체 쪽으로 해서 기술 이전 소식 나온 거잖아요. 셀트리온 쪽에서도 ADC 관련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미 지금 임상 1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 기업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런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추후 성장성을 본다면 저는 지금 구간도 충분히 메리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우리가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접근 가능한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BL 바이오도 셀트리온도 다 ADC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ADC 쪽 봐야 될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 봐야 될지 뭐 바이오시밀러 등등 제약 바이오가 지금 골고루 다 올라가고 있어서요. 투자의 초점은 ADC 쪽에 맞춰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실적에 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ABL 바이오가 올해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이제 앞으로 향후 받게 되는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면은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실적이 매년 우상향 기조 유지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실적에 따른 모멘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사실 요즘에는 대형주 위주 장세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종목들 내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해서 또 성과 내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두 번째 섹터 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를 1년 유예했죠. 마스가의 상징 한화오션도 중국 제재가 1년 유예됐고요. 한미 팩트시트 임박 얘기도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아직이라고 하고, 그래도 수주 실적으로 증명하는 K조선, 오늘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네, 반도체 섹터가 좀 숨고르다 보니까 오늘 조선 원전 쪽이 좀 꿈틀거렸거든요. 근데 아까 한 1시 전쯤으로 했을 때는 한미 팩트시트가 임박했다. 빠르면 오늘 오후다. 뭐 내일이다. 네. 이런 얘기 나와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대통령실에서 또 빠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가 크게 지금 뭐 밀리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조선주가 이제 다시 추세가 좀 돌아서는 건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의 신호 어떻게 해석하세요? 확실히 그 에이펙 정상회담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그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 인해서 10월 중순에서 말쯤에 조선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지금 밸류가 너무 높게 형성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 소식들도 들려오고 이런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와 같은 기대감이 여전히 유입되기 때문에 지난 이제 10월 말까지 시세가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을 주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추세 관측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도 테크니컬한 그런 지금 구간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조선주들이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을 다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추세가 하방으로 돌아가진 않았고 말 그대로 아직은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전에 방송 나오면서 삼성중공업 정도는 그래도 탑픽으로 네. FLNG 선에 대한 수요는 삼성중공업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슈들을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중공업 역시도 지난 10월달 상승세가 좀 많이 펌핑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과열을 시켜주는 구간대로 접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
건조화 그 장수함에 승인을 해줬다, 건조를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그런 관련 소식들이 또 들려왔는데 아직 움직임이 또 그렇게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는 약간은 좀 더 중립적으로 추세를 좀 더 관찰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눌림목을 좀 만들어가는 구간, 신규 진입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뉴스가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미국이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하는 거 1년 유예한다. 미중 간의 화해 분위기 조성되니까 우리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그 제재도 1년 정도 유예가 됐습니다. 분명히 이 눌림목에서 이제 추세 전환에 힘을 줄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 관련해서도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조선업을 이제 부흥시키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움직임인데 결국에는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런 이팡 수수료를 유예시켜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업 협력이 약간 좀 뒤로 미뤄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하나오션을 제재하기로 한 것도 유예가 됐기 때문에 하나오션 쪽에서는 분명히 또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상 움직임을 봤을 때 아직 크게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이슈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정말 마냥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부정적인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업에 약간은 좀 노이즈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동력을 좀 맞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과 암을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많네요. 이전 같지는 않은 조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적 섹터 토픽은 제약바이오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좋은 기업인가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저는 이제 대웅제약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잊을만 하면은 제가 또 대웅제약 이야기를 한 번씩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대웅제약의 사실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보툴리눔 톡신 이제 주보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웅제약이 계속해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방분해 주사인 브이올렛 같은 경우에도 매출 반영이 매우 지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보톡스 관련주 했을 때 뭐 휴젤이나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대웅제약이다 보니까 실적 나오는 시즌마다 대웅제약이 계속해서 관련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볼 때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 한 곳이기 때문에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의견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이제 구간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면은 대웅제약이 지금 지난 6, 7월 달 구간 이제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쌍봉 맞고서 조정을 줬는데요. 반대로 이제 보면은 지금 다시 쌍바닥 형성 후에 추세 전환 지금 흐름 패턴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월봉 흐름 잠깐 한번 보면요. 월봉 흐름 봤을 때도 지금 추세 자체가 삼각수렴 형태에서 삼각수렴 위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1년도에서 2022년도 구간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보고 목표가는 18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만 5천 원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픽은 대웅제약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4만 5천 원입니다. 간단하게 AS 볼게요. 저희 오랜만에 뵈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목표 주가 달성하고 나서 눌림목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익절 못하신 분들은 익절을 한번 하고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부분 익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1선 구간대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되고 있거든요. 38만 원 지켜주면은 지지 반등 여부 보시고요. 38만 원 이탈한다 한다면은 추가 익절 관점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분 익절 그리고 38만 원 지지선 체크해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